광주 전남권이었습니다. 밤사이 전남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 1명이 발생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서울 강서구 306번 확진자의 접촉자로 진단검사를 받은 한평군의 거주민이 어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전남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185명으로 늘었습니다. 광주에서는 밤사이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타이어뱅크의 휠 고입 훼손 사건과 관련해서 타이어뱅크는 사건 직후부터 한 가맹점의 단순 일탈이라며 본사와는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타이어뱅크 본사가 매장 운영에 깊숙이 관여해왔다며 꼬리 자르기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손준수 기자입니다. 고객이 맡긴 자동차의 휠을 고의로 훼손하고 교체를 권유한 사건이 알려진 건 지난 21일. 타이어뱅크 본사는 곧바로 사과문을 냅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 사과한다면서 문제의 가맹점과 계약을 해지하고 고발 조치하겠다고 밝힙니다. 며칠 뒤 나온 두 번째 사과문에도 가맹점과의 계약서에 부정 판매 금지 조항이 있다며 이를 어기면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번 사건이 가맹점의 일탈이고 이 때문에 본사가 피해를 입었다며 책임에 선을 그은 겁니다. 그렇다면 정말 가맹점만의 책임으로 볼 수 있을까? KBS 취재팀이 만난 전현직 가맹점주들은 무늬만 가맹계약일 뿐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본사가 가맹점별로 목표 매출액, 이른바 인덱스를 정해주고 실적을 압박해왔다는 겁니다. 목표치를 채우지 못한 가맹점주와는 계약을 해지한 뒤 직원으로 강등시켜 다른 매장으로 보냈다고 주장합니다. 그죠. 실적 압박이 엄청 심하죠. 그 실적을 못 채우면은 어차피 사업주 교체예요. 심지어 가맹점 직원들에 대해 휴무와 급여까지도 본사가 직접 관여했다는 증언까지 나왔습니다. 가맹 대리점이면 본사에서 그렇게까지 간섭을 하면 안 돼요. 휴무라든지 급여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나하나 다 타치를 한단 말이에요. 명의만 내가 사장이고 그냥 직원일 뿐이에요. 취재가 시작되자 타이어뱅크는 뒤늦게 가맹 계약이 아닌 위스탁 프랜차이즈라고 밝혀왔고 관리 차원에서 최소한의 조치만 취했을 뿐 과도한 압박이나 간섭은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는 프랜차이즈 본사기 때문에 일정 부분 저희가 도와드려야 돼요. 예를 들어서 사람이 없다거나 그러면 그런 부분도 우리가 알선도 해주고요. 도와줘야 되고 점주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한 건 없어요. 가맹점 한 곳의 일탈로 수습하려던 타이어뱅크. 본사가 깊숙이 개입해왔다는 주장이 쏟아지면서 본사 차원의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손준수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타이어뱅크가 직영점에 가까운 형태로 운영되다 보니 본사 실적 압박에 못 이겨서 휠 고입 훼손 같은 무리한 영업 수법이 동원됐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단순 일탈을 넘어 이번 사건이 타이어뱅크의 구조적인 문제점에서 비롯됐다는 얘기입니다. 김종대 기자가 타이어뱅크의 한 가맹점주를 어렵게 만나봤습니다. 5년 넘게 타이어뱅크에서 근무 중인 현직 점주 A씨. A씨는 광주광역시에서 발생한 휠 고의 훼손 사건에 대해 터질 게 터졌다는 반응입니다. 본사의 실적 압박에 지점장들은 소비자를 속여서라도 매출을 달성해야만 하는 실정이라고 토로했습니다. 개인 사업자지만 조금이라도 실적이 떨어지면 본사에 압박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막말로 그냥 진짜 와가지고 이제 왜 이렇게 성적이 안 나오냐, 어디 가고 싶냐. 그러니까 하루 종일 사람을 피곤하게 해요. 본사가 지점별로 수익과 판매 수량을 반영한 예상 목표치를 설정한 뒤 매일 점검하고 이런 목표치에 일정 정도 미달하면 점주와의 계약 해지로 이어진다고 말합니다. 특히 타이어와 휠 판매를 합산해 목표치를 정하다 보니 타이어를 교체하러 온 손님들에게 휠을 강매하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말했습니다. 휠 고의 훼손 사건 이면에 실적 압박이 있었다는 겁니다. 타이어만 팔아서 수량을 올리기엔 진짜 힘든 거거든요. 휠까지 판매를 하면 한 대 8개가 나오는 거잖아요. 또 실적이 떨어진 점주에게는 가혹한 조치가 내려졌다고 주장합니다.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다른 지점에 강제 견학을 보냈고 휴무도 마음대로 쓸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압박을 준다고 해서 수량 수익이 변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 압박이 너무 심해져 버리니까 자꾸 이제 편법이 생기는 거고. 이에 대해 타이어뱅크 측은 높은 실적을 요구하는 것은 판매 업종 특성상 불가피한 조치라고 해명했습니다. 휠 고의 훼손이 한 점주의 일탈이 아니라
본사의 과도한 실적 압박에 따른 구조적 문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정대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광주시청에서 최고위원회 회의를 엽니다. 민주당은 오늘 오전 광주시청 대회의실에서 대표와 최고위원, 광주시장과 전남지사 등이 참석하는 최고위원회 회의를 열고 지역 현안을 챙겨들을 예정입니다. 참석자들은 이후 광주 글로벌 모터스 공장에 들어설 예정인 빅그린 산단을 둘러보고 전북 부안으로 이동해 현장 최고위원회를 이어갑니다. 광주시가 내일 헬로윈 데이를 앞두고 유흥시설에 대한 집중 점검에 들어갑니다. 광주시는 자치구 공무원과 경찰로 구성된 13개 반 43명의 점검반을 꾸려 심야 시간대 젊은이들이 밀집하는 구시청과 상무지구, 첨단지구 내 유흥시설에 대해 방역수칙 실태를 점검합니다. 점검 항목은 전자 출입명부 작성, 실내 마스크 착용 등이고 이를 지키지 않아 적발된 업소는 사실상 영업 정지인 집합 금지 조치됩니다. 광주시는 지난 5월부터 현재까지 51개 업소를 적발해서 28곳은 고발했고 23곳은 집합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여든을 훌쩍 넘긴 할아버지가 10년 전에 사별한 아내를 추억하며 글을 쓰고 이 글을 드론에 실어 날리고 있습니다. 하늘에 닿을 수는 없겠지만 이렇게라도 기억하고 싶다는 박남규 할아버지의 드론 도전기와 사연을 하선아 기자가 전합니다. 드넓은 잔디밭 위로 드론이 하늘에 닿을 듯 힘차게 날아오릅니다. 드론에 실로 이은 종이가 바람에 따라 펄럭입니다. 드론을 띄운 주인공은 84살 박남규 할아버지. 하늘로 날아오른 종이에는 박 할아버지가 하늘나라의 아내에게 보내는 편지글이 담겼습니다. 지병과 치매를 앓다 10년 전 세상을 떠난 아내에게 그리움과 미안함을 담았습니다. 둘이 다투다가 내가 극단적인 얘기를 해버렸어. 전생에 무슨 악인이 있어 나 만나고 나를 이렇게 고생시키냐. 그거이 두고두고 마음에 걸려. 아내와 사별한 뒤 우울증에 시달렸던 할아버지가 다시 기운을 차린 건 7년 전 영상 제작에 관심을 가지면서부터입니다. 배울 땐 이해할 법한데 돌아서면 금세 잊어버리기 일쑤였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쌓이는 사이 박 할아버지는 다큐멘터리 8편을 만든 어엿한 감독이 됐습니다. 항상 그때 맞는 것들 계속 도전하시는 거. 편집 도전하시고 이제 뭐 드론이죠 하니까 드론도 하시고 뭐 VR도 장도 뭐 다루시고 이렇게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해 나가시더라고요. 넉 달 전부터는 드론 조종까지 배워가며 촬영과 편집의 또 다른 맛에 푹 빠졌습니다. 지금은 아직은 손발을 움직일 수 있고 활동할 수 있으니까 이제 앞으로 더 열심히 해야죠. 그리고 이제 내가 도저히 안 되겠다 할 때는 이제 그때는 멈춰야죠. 할아버지의 마음이 드론과 함께 사별한 아내에게 전해지길, 또 할아버지의 도전이 계속되길 기대합니다. KBS 뉴스 하선아입니다. 울긋불긋 예쁘게 가을이 물들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곳은 단풍이 절정을 맞이한 지리산의 모습인데요. 광주 전남 인근의 산들도 단풍이 절정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리산은 이미 지난주에 맞이했고요. 무등산과 내장산은 다음 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번에는 이렇게 예쁜 사진으로 감상해 보시는 것도 좋겠고 직접 방문하신다면 방역수칙은 잘 지키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도 다소 쌀쌀하게 시작했습니다. 내륙을 중심으로는 5도를 밑돌았고요. 광주도 어제보다 조금 낮게 시작했는데요. 내일 아침까지는 계속해서 춥겠습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따뜻한 옷 챙겨 입으셔야겠고요.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오늘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대체로 맑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 좋음 단계로 공기 또한 깨끗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낮 기온 어제와 비슷하겠는데요. 광주 20도가 예상됩니다. 순천과 광양도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목포 18도, 강진과 장흥 20도가 예상되고요. 신안을 비롯한 그 외 도서 지역은 18도에 머물겠습니다. 서해남부 먼바다는 오늘 오전까지, 남해서부 먼바다는 오늘 오후부터 바람이 점차 강해지겠고요. 물결이 다소 높겠습니다. 일요일과 월요일에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전교조가 노조 결성 당시 정부의 탄압으로 불이익을 받은 교사들의 피해를 보상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전교조 광주 지부와 전남 지부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1989년 창립과 이후 이어진 민주화 투쟁으로 1,500여 명의 교사가 해직됐다가 1994년과 1999년 각각 복직됐지만 해직 기간 임금과 경력은 인정받지 못했다며 특별법을 제정해서 피해를 원상 회복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의당이 광양제철소에서 나오는 대기 오염물질의 배출량이 실제보다 적게 계산됐다며 전면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의당 전남도당은 국감 질의 과정에서 국립환경과학원이 제철소 고로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의 배출량을 산정하면서 고로를 중단할 때 휴풍 과정만 포함하고 재가동할 때 재송풍 과정은 누락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환경부가 오염물 배출량을 다시 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금요일 아침에 함께한 KBS 뉴스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